예, 3분의 1 정도 판세가 가려진 민주당 경선 상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반 최대 승부처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과반 득표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낙연 전 대표 역시 30%를 넘기면서 추격에 불씨를 당겼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오는데요. 그런데요, 저희 방송 시작 1시간 전쯤에 정세균 후보, 정세균 전 총리가 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걱정이 많지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실망스럽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정세균 전 총리의 사퇴 기자회견입니다. 이 의원님, 먼저 이 투표, 누적 투표율부터 보면 50일 이재명, 이낙연 30일, 추미애 10일, 정세균 4. 그러니까 추 전 장관에게 밀렸다, 이제 4위로 가라앉았다. 이게 정세균 전 총리의 후보 사퇴 가장 큰 결정타입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국회의장, 사실 대통령 빼놓고는 다 해보셨던 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이낙연 총리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총리를 맡아서 뭐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대선 출마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뭐 사실은 정세균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직력이 강하세요. 그리고 또 워낙 인품이 좋으신 분이라서 의원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 선거를 할 경우는 정세균 전 총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게 이제 정평이 나 있었는데 사실 이번 대선 경선 국면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조직 선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본인의 이미지가 이낙연 전 총리와 상당히 겹치는 측면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또 본인이 코로나에 밀접 접촉이 돼서 한 2주 동안 또 격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이 추미애 이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이 문제가 나오면서 반대급부로 상당히 또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고발사주 의혹이요. 결집한 그런 지지자들 결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으로서 내부에서 그래서 아마 이미 내부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지를 할 것이냐, 이낙연 지지를 할 것이냐, 그냥 사퇴를 할 것이냐, 이걸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힘을 보태면 이게 뭔가 뒤집어지는 본인의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힘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럴 바에야 일단은 중립을 지키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일단 본인이 백의종군하고 누구도 지지하지 않고 그냥 포기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그 정세균 캠프 안에서도 뭔가 그런 논의가 있었다. 네. 앞서 백의종군이라는 얘기, 평당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승훈 변호사님. 그럼에도 뭐 여기에 4%의 득표율도 이 앞으로 대선 레이스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정세균 전 총리가 어떤 후보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호남 경선이 앞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게 좀 변수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4%가 본인이 어떤 것을 해놓기 위해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이지만 실제 이재명 지사가 지금 51%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50%가 내려가면 실은 결선 투표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세균 후보의 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현종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결선 투표로 간다 할지라도 이게 순위가 바뀔 수 있는, 1, 2위가 바뀔 수 있는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20% 가까이 차이가 남으로 말미암아서 실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정세균 후보가 어떤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 표가 최소한 이낙연 후보에게도 가고 이재명 지사에게도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50%, 이재명 지사의 50%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 하나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정세균 전 총리가 사퇴까지 결심하게 된 어제 민주당 경선 사항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후보별 누적 투표 결과를 기호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득표율 51.41%,
기호 4번 이낙연 득표율 31.08%. 저는 기대보다 많이 또 과반수 지지를 보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본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걱정을 하시게 되지 않았는가 짐작합니다. 눈에 띄는 수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김정일 국장. 여기 네.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넘긴 했는데 과반을 넘는 게 불과 1.41%다. 이낙연 전 대표도 많이 치고 올라와서 따라붙어서 30%를 넘었다. 그럼 결국 결선 투표를 가냐 안 가냐인데 정말 정세균 변수는 없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이제 정세균 후보나 이낙연 후보나 다 호남 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25일 호남에서 투표가 이루어질 텐데 그게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결정적이 되겠죠.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호남 분들이 이 게임을 그렇게 간단하게 끝내려고 할까? 그런 생각은 좀 안 들거든요. 아하. 예를 들면 저게 일방적으로 50% 넘어서 그냥 독주를 해버리면 저 게임 그냥 시들시들해져 버리잖아요. 경선판 자체가 경선판 자체가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그러면 동력을 상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 분들은 아마도 이 게임을 좀 더 그 흥미진진하고 다이나믹하게 끌고 가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두 후보가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런 뭐랄까 그 경쟁력도 예.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얘기인즉슨 호남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다소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아무래도 지역 고향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그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예. 표도 무슨 조직대의원들은 모르겠지만 일반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로서는 아무래도 좀 이낙연 후보에게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판이 좀 이렇게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예. 너무 일방적으로 게임이 가면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 같은 걸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득표율 4위 정세균 전 총리가 조금 전에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될지도 한번 미리 저희가 전망을 해봤어요. 이 주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야당 얘기 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요. 윤석열 관련 없다고 한 김웅 말을 안 믿고 박지원 씨는 모른다는 조성은 씨 말만 믿는 민주당이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또 보겠습니다. 21세기인데 아직도 공작 부정투표로 난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어렵겠네요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솔직히 적어도 호텔 식사비는 국정원에 무슨 돈으로 썼는지는 나와야 되지 않나요? 안 나요? 라는 목소리도 있으십니다. 또 볼까요? 예. 국민은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5만 원 겨우 지원받는데 그 돈으로 국정원장 한 끼 식사비도 안 되네요. 앞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식사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보다 중요한 거요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